임꺽정의 위세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임꺽정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각 지방 관군에게 임꺽정을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자, 가장 먼저 지방 관군의 목표가 된 곳 어디였겠습니까? 황해도. 네, 맞습니다. 관군들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서 황해도 각지에 퍼진 임꺽정의 소굴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1560년 10월 22일 조선 조정에는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꺽정이 황해도 관군을 모두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와, 평안도까지. 네, 바로 평안도의 맹산. 결국 재빨리 평안도로 발길을 돌린 지방 관군들. 자, 그러면 이번엔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관군들은 이 평안도에서도 임꺽정의 그림자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도적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젠 평안도를 넘어서 강원도 이천까지 출몰했다는 겁니다. 우와. 근데 임꺽정도 약간 그 동해번 쪽, 서해번 쪽이. 그렇죠. 네, 명종은 임꺽정을 소탕하기 위해서 실적이 없는 이전의 관리들을 파직시키고 새로운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관리들조차 임꺽정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꺽정의 세력은 더 커졌고요. 또 활동 범위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좀 멀리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임꺽정의 도적단은요, 지금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삼도를 지금 넘나드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을까요? 신발을 거꾸로 신으니까. 아, 계속 반대로 걸은 거네요. 바로 상인으로 변장해서 지역과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요리조리 관군의 눈을 피해 도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장술 외에도요, 임꺽정 도적단을 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임꺽정의 도적단은 모이면 도적이고 흩어지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곳곳, 관청 안까지 임꺽정의 도적단이 스파이처럼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지방 관하에서 임꺽정을 잡으려고 습격을 해도 임꺽정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능수능란하게 조선 관군을 속이고 따돌리는 임꺽정. 자, 계속된 성공에 임꺽정의 기세 어떻겠습니까? 어깨가요, 여기까지. 아주 기세 등등해졌겠죠. 이후 임꺽정은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관을 사칭하고 여러 고을을 출입하여 어떤 수령은 모르고 접대한 자도 있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또 사칭을 한 거죠. 그렇죠. 어처구니 없게도 관군의 추격을 당하는 와중에 임꺽정과 도적들이 고위 관리로 변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변장한 모습으로 고을의 수령을 감쪽같이 속이고 접대까지 받은 겁니다. 이야. 사또가 임꺽정을 접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얘기 주제가 임꺽정에 대한 얘기야. 요즘 임꺽정이가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가보니까 임꺽정이었어. 와. 기가 막히고 이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조선 조정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이 관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고위 관리 행세까지 하면서 임꺽정은 조선 조정의 뒤통수를 제대로 탁 치고 있는 거죠. 왜야? 자, 한편 이렇게 조선을 헤집고 다니는 이 임꺽정을 보면서 조정의 권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정말 임꺽정이 한양까지 쳐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종은요, 임꺽정과 도적단을 상대로 조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명종은요, 한양 도성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관군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도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얼굴과 직업을 꼼꼼히 살피면서 경계를 강화합니다. 자, 그렇게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이어가던 중 딱 일주일 뒤인 1560년 10월 28일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빼앗은 재물을 실어다 한양에 두고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한양에 온 거네요? 임꺽정의 한양 진출을 막겠다며 쥐잡듯 도성을 뒤지고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꺽정이 철통 같은 방어를 뚫고 한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와. 한양만은 지키겠다면서 철두철미 감시하고 보안을 강화했던 조선 조정이 한순간에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지금 한양에 이미 소굴을 틀었대요. 자, 이 소식을 지금 명종과 권세가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유, 그 벌벌 떨면서 집안에 그 경비병을 더 둬야죠. 그렇죠. 일단 지키려고 막 돈 숨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물쇠란 자물쇠 다 사고. 자, 명종은요 한양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요 관군을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자, 그리고요 샅샅이 뒤져 먼지 같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라 라고 하면서 지엄한 어명을 내립니다. 와우. 그렇게 촘촘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임꺽정에 대한 근심으로 속이 타들어가던 명종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 들립니다. 한양에서 관군이 드디어 누군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오. 한양 도성에서 체포된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임꺽정인가 보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서림. 서림. 바로 임꺽정의 오른팔. 임꺽정 도적단의 두뇌이자 임꺽정이 믿고 의지하는 인물 바로 그 전략가였습니다. 와, 거의 뭐 오른팔 왼팔이겠네요. 그렇죠. 당시 한양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림을 조선 관군이 놀라운 눈썰미로 잡아낸 겁니다. 임꺽정이 어디에 있는지 실토하라. 임꺽정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수사관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됩니다. 임꺽정의 오른팔 서림의 입 열렸을까요? 아니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네, 서림은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요 서림을 회유하기 위해 슬며시 은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수하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상으로 벼슬까지 준다고 회유한 겁니다. 결국 수사관의 취조와 회유 끝에 서림이 임꺽정의 근거지와 정보를 불기 시작합니다. 임꺽정은 이미 한양을 빠져나가 황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림의 입에서 특급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26일 새 봉산군수 이흠례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다. 오. 사실 이흠례는요 임꺽정이 오랫동안 이를 바득바득 가로둔 원수였습니다. 이전부터 이 이흠례는요 임꺽정의 도적단으로 수도 없이 잡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임꺽정의 소굴이 된 황해도의 봉산군수로 이흠례가 온다? 이걸 임꺽정이 듣게 된 겁니다. 자, 임꺽정이 이전에도 이 지방의 포도관을 죽인 적은 있지만 계획범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왕명을 받고 내려온 관리를 애초부터 살해할 음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점점 대담해지고 흉악해지는 이 임꺽정의 범죄, 이건 엄연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을 호위하던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 정수익을 임꺽정 토벌대 수장으로 앉히고요. 군대를 꾸려서 임꺽정 토벌을 명령합니다. 와. 조선 조정의 자존심을 걸고 범죄 소탕 작전에 나선 겁니다. 최정예 부대가 꾸려진 거네요. 그렇죠. 11월 26일 황해도 봉산에
임꺽정과 그 도적단을 뿌리 뽑기 위한 토벌군이 드디어 집결합니다. 5 고을에서 대대적으로 보낸 지원군까지 총 500여 명. 500이나 엄청난 거죠. 임꺽정 토벌군은요, 곧장 임꺽정의 근거지로 향합니다. 자, 뒤늦게 한양에서 온 토벌군이 습격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임꺽정과 6명의 도적들은요, 계곡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된 임꺽정. 관군들은 임꺽정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토벌군이 하나, 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적이 밤에 60여 기를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 내려다보며 비 오듯이 휙휙 활을 쏘았다. 당시 임꺽정은요, 관군을 유인할 유인조를 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숨어있던 도적들이 합세해서 총공세를 퍼붓는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겁니다. 임꺽정이 심어놓은 스파이는 가나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임꺽정은 서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토벌대가 오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에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토벌군은 하나 둘 쓰러집니다. 결국 임꺽정은요, 토벌군을 이끌던 관리를 살해하고요, 500명이 넘는 토벌군을 거의 몰살시킵니다. 게다가 토벌군의 말까지 빼앗아타고 요유히 도망칩니다. 와, 그 잡을 길이 없네. 관군의 처참한 패배 소식은요,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한낱 도적에 불과하다고 여겼는데 왕의 최정예 부대 지휘관까지 이겨버린 임꺽정. 이 소식을 들은 명종, 기분 어땠을까요? 어떻게 500명이 훈련받은 그 500명이 60명한테 당하냐 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진짜 한양으로 더 이제 오겠다. 결국 명종은요, 임꺽정을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오로지 임꺽정 체포를 전담하는 새로운 관직을 만든 겁니다. 걱정이 되는 과정. 관직. 자, 그렇게 탄생한 관직의 이름 무엇일까요? 순경사. 순경사. 자, 이 순경사는요, 각 도에 군대를 지휘하고 책임지던 무려 종 2품 병마절도사 출신.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라고 하면요, 지금의 군대 사단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오, 진짜 높은 사람들이. 어우, 어마. 그러니까 거의 투스타급으로 지금 와. 모은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아니, 임꺽정 잡으려고 그렇죠. 사장단님들을 모은다고요? 그렇죠. 도적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도적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도적이 한양으로 이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황해도와 강원도에 오직 임꺽정 체포를 위해 100여 명의 임꺽정 체포 전담반이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둑 잡기 위해서 특전사, UDT 등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파견된 거예요.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명종은 임꺽정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임꺽정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해야죠.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